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와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의 대립으로 업종 전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조합 측의 추가 부담과 명확한 사업 계획을 요구했고, 협동조합은 추가 자부담 요구는 부당하다고 맞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허술한 경상수지 분석 등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신력 있는 용역으로 효율성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사단법인 여성 스타트업 포럼이 군산에서 여성 로컬 스타트업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여성 창업가들은 서비스업 지원 확대와 식품업 판로 확보, 직원 수에 따른 지원 제한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올 1월에서 4월 동안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5번째로 미세먼지 농도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황사와 산업 활동이 기재개를 켜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600명대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5명입니다. 국내 발생 605명, 해외 유입 40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5만 2,54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007명입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국내 확진자 가운데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자가 19명이라며 감염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 사례가 4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변이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인 만큼 검출률 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에서만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3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18명, 익산은 41명으로 줄었습니다. 도내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5로 떨어졌습니다. 단체 숙박시설의 인원 제한이 다음 달부터 해제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4인 이하로 제한했던 자연휴양림 등 단체 숙박시설의 투숙객 수 규정을 다음 달부터 해제할 예정입니다. 인원 제한이 해제되면 학생들의 단체 숙박이나 행사 개최가 가능해집니다. 도내에는 신시도 휴양림 등 9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문제로 군산시의회와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갈등을 풀기 위해 오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지만 협동조합은 오히려 추가 자부담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정례회가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예정에 없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23곳의 대표가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6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매입했지만 시의회가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 사업에 제동이 걸려 이에 대한 의견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된 겁니다. 시의회는 장비 구입 등 230억 원을 더 지원해야 하는데 자부담 문제와 오락가락한 사업계획, 내부 갈등이 불안하다며 명확한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자부담도 좀 맞춰주시고 더 많은 회원사도 모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혈세 군산시 실시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또 아니고 여러분들 좀 의지를 좀 그대로 보여주십사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고 자부담 좀 맞춰주십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10년 후에는 공장과 장비를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300억 원 가까운 열세가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로가 다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 계획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되는 거지. 우리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그리고 확실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해결하고 가야 다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가 열리고 업종 전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원인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자부담 비율도 당초 정해졌던 22억 1천만 원만 출자하는 게 맞다며 나머지 22억 9천만 원을 더 내라는 것은 따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초의 산업부, 전략부, 기재부, 한해공에서 본 사업을 승인할 때 향후 예상주는 국가에너지 기본 정책 틀을 토대로 검토가 되었고 297억은 국가예산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의 내부는 내분대로 풀어가야 할 문제인데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시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나 이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 내부는 내분대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뭐 이게 정부 지원금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지금 내부는 내분이고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시의회는 협동조합이 자부담과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꼼꼼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여기에 맞서 예산 집행을 먼저 요구하는 협동조합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업종 전환 사업이 터덕이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김수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소속 의원들 가운데 5명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최종 거취 문제는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김수흥 의원을 탈당 처리한다면 익산갑위원회는 4구지역위원회로 분류돼 민주당 전북도당 직할로 운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군산시의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군산시의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B 의원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군산에서 말다툼 끝에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익산시가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A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가 부동산 불법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도심공원 민간 개발이 진행될 도심의 한 공원 부지 40제곱미터를 지난 2018년 8월쯤 매입했습니다. 가계약은 이보다 앞선 2017년 8월입니다. 이처럼 A씨가 가계약을 한 후 지난 2019년 도심공원 민간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A씨는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전문 용역을 진행해 8개 사업장의 경제성이 입증됐는데요. 하지만 허술한 경상수지 분석 등 부실 용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효율적인 분석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음 달 용역기관이 직접 나서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에 나온 익산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결과 국민생활관과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배산 실내체육관, 익산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등 사업장 8곳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같은 용역 결과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법상 도시관리공단 설립 대상은 경비의 5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개별 사업장으로 분석하면 배산 실내체육관 경상 수지 비율은 37.9%, 종합운동장은 19.4%에 불과합니다. 용역 결과와 달리 사업장 6곳만이 경제적인 겁니다. 개별 사업장별로 수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인근 사업장을 병합해서 수지 분석을 해서 50%를 넘겼다. 또 이번 용역은 인구 감소 추이와 신규 체육시설 건립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용역에서 강조한 연평균 1억 5,700만 원의 재정 절감 효과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 사례를 놓고 볼 때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 86개 지방공단의 경상수지는 평균 7억 9천여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용객을 고려했을 때는 부실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부실하게 되면 익산시가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의 그 손실액을 전부 다 보전을 해줘야 하잖아요. 반면 익산시는 타당성 용역은 지방 공기업 평가원이 진행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13개 사업장을 원했지만 용역에서는 8개만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이 사업장별 수지 분석을 기준으로 하지만 체육시설처럼 동일 분야에서는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병합 분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하나를 갖다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사업 범위를 평가원에서 거기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익산시는 다음 달 7일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 공청회는 용역을 맡았던 지방 공기업 평가원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할 거거든요. 평가원에 가셔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 내년 3반기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익산시. 시민 공청회를 통해 도시관리공단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시가 복합 승마시설 조성을 오는 10월 완료합니다. 익산시는 용안면에 조성하고 있는 복합 승마시설이 오는 10월 완공돼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복합 승마시설의 실내외 마장과 승마체험 공간 등을 갖춰 전국 규모 대회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시가 차량을 이용해 창업하는 청년에게 차량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푸드트럭과 커피트럭, 배달 등 차량을 활용한 업종을 창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와 청년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모두 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7월 11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 또는 청숲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익산시는 도내에서 미세먼지 농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었죠. 올해는 황사와 산업활동이 기지개를 켜면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지만 익산시는 작년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 1위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에서 4월, 익산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미세먼지 고농도 순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당시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36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2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미세먼지 농도 순위가 5위로 하락했다며 미세먼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상으로 비교해보면 대기질이 개선된 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43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사실상 미세먼지 수치는 더 높아진 겁니다. 작년보다는 이렇게 더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좀 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코로나나 이제 여러 산업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기상 자체도 바람 방향이 전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작년에는 또 유난히 좀 낮았던 거고요. 익산시는 도내 미세먼지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인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합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원인이 거의 80% 정도는 외부 요인이거든요. 뭐 중국에서 넘어온다거나 이런 요인이 많은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지금 나무를 500만 그루 심겠다고 하고 계속 심어가고 있는 상태고. 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98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매연 저감 장치 1,600대를 부착하고 LPG 화물차 구매 지원 등으로 노후 경유차를 6,000대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300대, 수소자동차 110대, 전기이륜차 100대 등 948대 등을 지원하고 전기 수소 충전소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기오염 물질을 약 79%까지 줄일 수 있는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1,300대 설치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살수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도내 미세먼지 농도 순위 경쟁에서 1위라는 오명을 씻었지만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고 실제 대기 환경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순위 경쟁에서 나아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새만금 상류에 가축 분유를 배출하는 익산 왕궁 지역 축사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수질과 악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2011년에서 2020년 국비 1,077억 원을 들여 전체 현업 축사 59만 9천 제곱미터 중 72%인 4천 제곱미터를 매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축산 농가는 208개에서 67개로 줄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가축 분뇨로 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 수질은 축사 매입으로 총인 수치가 2010년 4.593mg/L에서 지난해 0.110mg/L로 대폭 감소해 97%가 개선됐습니다. 악취 역시 이 기간 8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을 포함해 도내 17개 학교에서 라돈 농도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정기 점검을 결과 라돈 농도 기준치가 초과한 학교는 모두 17곳으로 군산은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라돈 저감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라돈 농도 실내 기준치는 148 베크렐/제곱미터입니다. 익산시가 전국 5개 시군과 함께 백제 역사 문화 활성화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백제 역사 문화를 적극 알리고 축제,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광주시,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등 5곳입니다. 앞으로 백제 문화 재조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류 방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익산을 포함한 6개 시군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대백제 학술 포럼을 통해 협력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사단법인 여성 스타트업 포럼이 군산의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여성 로컬 스타트업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성 창업가들은 여성 창업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 지원 확대와 식품업 판로 확보, 또 직원 수에 따른 지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가 기준 지난 2년 동안 예비 창업가 비율이 24%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 청년 창업가 가운데 여성 창업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사단법인 여성 스타트업 포럼은 제1회 여성 로컬 스타트업 정책 포럼을 열고 군산 여성 창업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심도 깊은 오늘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군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 창업가가 많은 기술, 제조업, 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 교육과 창업 자금, 임대료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창업가는 70% 이상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 몸담고 있어 이를 위한 맞춤 지원이 필요한 상황. 군산이 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품 이런 판매에 대해서 많이 폐쇄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뭐 외부나 이런 데로 저희 물건을 가져가서 소개를 한다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군산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개방을 해주고 좀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저희같이 조그맣게 식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편하게 판로를 개척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밖에도 업종 전환이 어렵다는 점과 직원 수 제한으로 1인 사업장은 창업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 군산의 창업 환경에 어울리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창업 지원을 업종별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픈된 환경으로 여성을 포함한 남성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산 포함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검토를 통해서 더 꾸준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창업가가 늘고 있는 군산시. 여성 창업가를 위한 자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확보돼 여성 창업 1번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이스탄공과 성정의 인수계약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과 충남의 중견건설업체인 성정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또 2순위 인수 예정자로는 광림을 선정하고 최종 인수 예정자의 정밀 심사는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며 계약 체결 이후 성정은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매각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 신공항을 전라북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거짓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가 일부 관변단체들을 앞세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맹목적인 공항 찬성 여론몰이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지 않으며 갯벌을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도내 저소득 가구에 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4만 4천여 저소득 가구에 208억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50만 원씩이 지원되며 오는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될 계획입니다. 당초 전라북도는 3만 5천 가구에 175억 원을 지원하려 했지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결과 정부로부터 3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시 개정안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성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해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연간 220만 원까지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암 환자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이달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의 귀농 기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온라인을 통해 귀농기촌 상담 홍보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귀농기촌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됩니다. 특히 임시 거주시설과 귀농기촌 지원정책, 1:1 맞춤형 화상 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24일은 이산지역 상담이, 25일에는 군산지역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원광대학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견학 프로그램 지원과 창업 지원 협력,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원광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전문지식 교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다음 달부터 군산의 이동출장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군산 고용 플러스 센터 1층에 이동출장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상담소에서는 금융과 사회 취약계층의 가정 경제 안정, 경제적 자립을 위한 채무조정과 금융복지, 원스톱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채권 협상 등을 돕고 지자체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시민들이 치매 관련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모현 시립도서관을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함여릅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만든 밑반찬을 51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익산 어양동 지역협의체가 비어 아지트를 착한 가게 70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